독일의 한 유명 방송 채널에서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1시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자 독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한국의 모습에 독일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급기야 방송국의 재방송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과연 독일인들은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토록 경악하고 열광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살고 있는 대학생 안나라고 합니다. 최근 제가 겪은 황당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아빠는 벤츠 전기차 사업부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저희 가족은 아빠 덕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벤츠 본사에서 제공한 최고급 사택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곳 슈투트가르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손꼽히는 곳에서만 살아왔지요.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벤츠 본사 건물과 반짝이는 벤츠 로고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 풍경을 보면서 자랐으니까요. 그곳은 아빠가 매일 출근하는 곳이고 언젠가 제가 아빠를 따라 일할 곳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참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삶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독일 사람들 대부분이 워라밸을 중시하고 칼같이 퇴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 저희 아빠는 일중독이라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회사랑 집과의 거리가 불과 몇 분밖에 안 되는데도 평일에는 거의 집에 못 오다시피 하고 주말에나 잠깐 얼굴을 보여주시거든요. 어릴 적엔 그런 아빠가 너무 미웠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보니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연구실에서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지는 않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빠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안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힘든 게 아니란다. 세계 최고의 회사 벤츠에서 만든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사람들이 그 차를 타면서 즐거워할 생각을 하면 힘들어도 보람있단다. 저는 그런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아빠와 같은 꿈을 키우기 위해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날, 자동차공학과 첫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남학생들뿐인 게 아니겠어요? 저 혼자만 여학생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항상 여학생들과만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경이 무척 낯설었어요. 그렇게 멍하니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았지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친구를 쳐다봤어요. 동양인 얼굴을 한 여학생이었는데 독일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순간 반가운 마음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너도 자동차공학과야? 그 친구는 밝게 웃으면서 자신도 같은 과라며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고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용기 내어 그 친구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다행히 그 친구도 흔쾌히 받아주었죠.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중국인 닝닝이었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닝닝은 굉장히 부침성이 좋고 상식도 풍부한 친구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닝닝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닝닝은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이 되었어요. 수업을 같이 듣고 실습도 같이 하고 점심시간에도 늘 함께 했어요. 우린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더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닝닝은 특히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지식이 엄청났습니다. 마치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항상 저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안나, 향후 5년 안에 전 세계 전기차의 70% 이상은 중국 전기차가 차지하게 될 거야. 중국이 이 시장을 장악할 날이 멀지 않았어. 저는 닝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끄덕거리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닝닝의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가 너무 신뢰가 갔으니까요. 닝닝은 독일에서 공부하고는 있지만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면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했어요. 벤츠, BMW, 폭스바겐 등 독일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예전의 명성을 지키기는 어려울 거야. 물론 독일이 뒤늦게라도 중국 배터리 회사들에게 협업을 요청한 건 잘한 일이지. 독일이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중국을 선택한 건 현명한 결정이야.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서는 분명 중국이 선두를 장악할 거야. 닝닝은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 있었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닝닝 덕분에 제 시야도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아빠를 따라 벤츠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만 있었다면
이제는 졸업 후 닝닝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중국으로 가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뒤로는 닝닝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닝닝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닝닝은 언제나 한국 이야기할 때는 몹시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았지요. 닝닝은 한국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한국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닝닝은 늘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지요. 한국은 중국의 전기차 핵심 기술을 늘 훔치려 하고 연구원들을 중국에 파견해서 몰래 기술을 빼가려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어. 한국은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내수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지. 그마저도 중국 전기차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지. 저는 닝닝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 엉망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닝닝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치나 김밥 같은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닝닝은 그 음식들이 원래 중국에서 먼저 즐겨 먹던 것들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전통 음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들 것인 양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 심지어 중국의 한풀을 그대로 모방해서 한국의 전통 의복이라고 우기기까지 하지.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닝닝의 목소리에는 강한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닝닝은 또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강조했어요. 몇백 년 전부터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발전해왔어. 그런데 지금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걸 스스로 이룬 것처럼 전 세계를 속이고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 닝닝은 한국이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상황이 정말 화가 난다며 억울해했어요. 저는 닝닝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몰래 훔치고 문화를 모방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한국은 정말 파렴치한 국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주말을 보내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침 독일의 유명 방송국인 RTL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지요. 저는 별로 재미없어 보여서 채널을 돌리려던 찰나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려오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단어였어요. 한국, 닝닝이 자주 이야기하던 바로 그 나라였죠. 순간 호기심이 생겼고 닝닝이 말하던 대로 한국이 얼마나 파렴치한 나라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는 동안 제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닝닝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올라서 있는 이유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전쟁 후 황폐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였다고 해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었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경제 재건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나섰대요. 초기에는 섬유와 신발 같은 경공업을 육성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며 수출 중심의 경제를 키워갔어요. 그 외화 덕분에 점차 중공업,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죠. 이런 경제 성장 과정을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요소는 바로 제조업과 수출이었어요. 정부는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했고 그 시기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같은 지금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1980년대에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뤄내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대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IT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를 더욱 성장시켰어요.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이를 바탕으로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독일 방송에선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사례가 전례 없는 위대한 성과라고 설명했지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신뢰하는 이 방송 채널에서 닝닝의 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는 독일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시청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여러 차례 재방송되며 큰 화제를 모았어요. 제가 이 방송을 보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독일이 첫 내연기관을 만들어냈을 때 한국은 마차를 타고 다니던 나라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우리 독일과 나란히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닝닝의 말만 듣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엄청난 혼란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닝닝의 이야기와는 달리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기술을 빼앗아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스스로의 노력과 혁신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낸 국가였던 거죠. 전쟁에 참혹한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며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위치까지 올라선 한국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충격적인 한국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나서 저는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혹시 한국 전기차도 타봤어?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한국 전기차, 타보기만 했을 것 같아? 벤츠 연구소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본사에서 가장 먼저 구입해서 전부 분해해보고 있어. 저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왜 분해를 해? 한국 자동차 기술에 뭘 볼 게 있다고? 아빠는 제 말을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한국의 기술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 현대자동차가 2021년에 아이오닉 5를 출시하면서 전기차의 판도가 180도 바뀌었어. 현대차의 기술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났거든. 마치 외계인을 잡아다 고문해서 만든 자동차 같다고 할 정도였지. 그 이후로 우리 독일도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한국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야. 이미 한국에 비해 5년 이상 뒤처져 있어.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에게 배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옛날 독일차의 명성에 취해 있다간 살아남을 수 없어. 그리고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독일 경제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목숨 걸고 한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빠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닝닝이 이야기해준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다시 물었죠. 아빠, 중국이 전기차 기술 세계 1위가 아니었어? 독일 전기차들도 모두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핵심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맞지?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우리 딸,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구나. 지금 벤츠나 독일의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이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 이유는 지금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어서 그래. 테슬라나 현대자동차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고 그 기술을 다른 기업이 쓰게 하겠어? 우리 독일처럼 전기차 기술이 뒤처진 회사들에게 중국이 배터리와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거야. 우리 벤츠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전까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이 독보적으로 강한 건 내수 시장에서 1위라는 뜻이지.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는 자국 내에서만 판매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이 어려워. 이미 중국과 유럽에선 중국의 전기차 품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탐내고 있다는 거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안나야. 한국은 앞으로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갈 거야. 너도 한국의 동향을 잘 파악해두는 게 좋을 거다. 아빠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닝닝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진실인지 확인해보기로 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중국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의 화재 영상들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화재 사고 소식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고 원인은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의 결함이었고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나 유럽의 전기차와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죠. 특히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화재 사고는 여러 국가에서 보고되었고 지금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산업 스파이 문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자동차 기술까지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뉴스 기사에서는 중국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술을 탈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값싼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심각하게 보고된 건 이미 여러 차례였고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또한 독일 자동차 브랜드에 사용되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문제도 많았습니다. 한국도 그 피해를 피해가진 못했어요. 특히 얼마 전 한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지요. 벤츠 전기차가 화재를 일으켜 주차된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이었습니다. 그 사진과 기사를 보니 그저 남의 일로만 느껴지던 일이 갑자기 제게도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닝닝은 한국이 중국의 기술을 빼앗아 갔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오히려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몰래 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유럽의 기술을 저렴하게 불법 거래로 빼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닝닝이 자주 이야기하던 김치, 김밥, 한복,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바보처럼 닝닝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김치와 김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어요. 닝닝은 이를 중국의 음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중국의 한푸에서 가져온 것처럼 말했지만 둘은 역사적 배경과 디자인 모두 다른 별개의 의복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도 역사적으로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였지요.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정보였는데도 저는 그저 닝닝의 말을 믿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니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어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닝닝의 말만을 철석같이 믿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닝닝에게 배신감이 치솟았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닝닝을 보자마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닝닝에게 다가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요. 닝닝,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닝닝은 평소처럼 태연하게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의문과 배신감이 터져 나오듯 지난 주말에 본 한국 다큐멘터리와 제가 찾아본 모든 사실들을 쏟아냈습니다. 너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 전부 거짓이더라?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닝닝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얼굴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속긴 뭘 속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게 속고 있는 거지. 멍청하게 그걸 믿냐? 전 세계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있는 거야. 누가 뭐래도 중국이 가장 위대해. 후회하지 말고 안나 너도 중국 가서 꿈을 키워. 그런 미디어에 선동되지 말라고.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의 방송도 벤츠 연구진인 저희 아빠의 경험도 모든 인터넷 정보들도 다 거짓이라면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빡빡 우기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닝닝을 영리하고 좋은 친구라고 믿었는데 닝닝의 말에 따라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넌 이제 내 친구도 아니야. 다시는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 저희 말에도 닝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비웃듯이 웃으며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화내지 말고 난 이제 널 대신할 다음 장난감을 좀 찾아봐야겠네. 뭐, 널 놀리던 것도 그럭저럭 재미는 있었어. 닝닝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태연하게 사람을 속이고 그걸 재미있어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닝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때 닝닝의 말을 듣고 중국으로 가서 일해보겠다는 꿈을 꿨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자동차 연구원을 꿈꿨던 제가 이렇게나 현 상황에 무지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닝닝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저는 중국과 연관된 모든 것이 싫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닝닝 같은 중국인들과는 상종도 안 하기로 마음먹었고 조금도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었어요. 아빠의 말씀대로 한국의 기술을 예의주시하고 한국으로 건너가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세우고 나니 마음속에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밤늦게까지 혼자 연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겠다는 목표가 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아빠는 환하게 웃으며 제 결정을 응원해줬어요. 좋은 생각이다. 안나, 한국으로 가서 직접 배우고 경험해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내 꿈을 응원할게. 아빠는 말하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러고는 한마디 더 덧붙였죠. 당장 한국어부터 배워야겠는데. 그래서 저는 곧바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아빠가 직접 알아봐 주시고 등록까지 해주셨거든요.
한국어는 발음도 어렵고 처음에는 너무 생소했지만 공부할 때마다 마치 한국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이 되어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레네요. 언젠가는 한국어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고 한국에서 제 이름을 걸고 일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중국을 조심하세요. 저처럼 중국인을 믿었다가 크게 뒤통수 맞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중국 조심.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자동차 연구원을 꿈꾸는 독일 대학생 안나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주시고 소통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